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은 전 서울시장 박원순 얘기인데 오늘로 10일이 됐습니다. 벌써 10일이 됐는데 이 와중에 이 나라 언론은 그 문제가 마치 종료된 것인 양 입을 털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사록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은 자살하지 않았다, 타살이다 하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순의 죽음에 관한 타사록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법원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신 부검도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수사도 못하게 해서 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는 거를 저는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1천만 인구의 서울시장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의혹 속에 쌓여서 죽었습니다. 급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와중에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꽤 높은 그깟 유서 한 장, 그거 하나 달랑 믿고 무조건 자살이 맞으니까 수사도 금지할 테니까 국민들은 그저 입 닥치고 자살이라고 믿으라?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아무리 창피하고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미투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멘탈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구나 박원순이가 그까진 미투 때문에 그렇게 바로 그 다음날 죽었을까? 저는 그것도 어이없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타살 의혹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이 2020년 7월 10일 0시 1분에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바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아주 뭐에 쫓긴 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믿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박원순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너무도 많기 때문인데 1차적으로 유서부터 가짜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평소에 필체와는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지금 논쟁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이 지금 담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로 함께 유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고 떨쳐버리고 이 유서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먹물통, 오른쪽 위에 있는 먹물통이 누군가 손에 의해서 장난쳐서 올려져 있고 밑에 가지런한 붓펜, 일제 붓펜도 역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놨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필체 자체가 박원순 거랑 꽤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의혹을 삼는 건 이 대목입니다. 불과 대여섯 문장밖에 안 되는 데다가 맨 끝에 모두 안녕하고서 끝납니다. 안녕하고 끝납니다. 이게 고등교육을 받은 친구의 그 문장이 아닙니다. 맞춤법에서 마침표를 찍어야지요. 모두 안녕할 때는 당연히 느낌표를 찍어야 됩니다. 느낌표도 없습니다. 마침표도 없습니다. 이거는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친구가 박원순이 필체를 가지고 본따서 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게 누구에 죄송하다는 건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정적으로 모두 안녕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이건 마치 한 일주일 정도 어디로 놀러 가는 사람,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 국내 여행을 제주도 놀러 갔다 오는 사람이 남기는 간단한 메모라고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65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남기는 유서로는 모두 안녕이라는 말이 너무도 가볍습니다. 박원순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그것도 기회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논란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 의혹 말고 또 하나 문제가 역시 차량 문제입니다. 와룡공원이라는 데서 시신을 실었던 차량의 문제인데, 이게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박원순의 시신이 발견되던 곳에서는 분명 119 차량도 있었습니다. 119 차량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차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신을 옮긴 거는 명성특수라고 하는 사설업체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으로 바꿔치게 된 건 뭐냐? 이 대목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지만 119 차량하고 명성특수라고 하는 마크가 찍힌 차량하고 두 개를 여러분과 함께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진입니다. 119 차량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걸 보면은 이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신이 발견되던 곳에는 이 차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올 때는 명성특수라고, 자, 요걸 보시겠습니다. 명성특수라고 하는 마크가 찍힌 사진으로 차량으로 바뀌었냐? 이 왼쪽에 명성특수라고 보이고 옆에 마스크 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차량으로 바뀌었냐? 저는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됩니다. 무언가 차량 바꿔치기, 시신 바꿔치기 포함한 장난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뭔지는 아직 전 모르겠다.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 다급한,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을 바꿔야 될 의혹이 무엇이었나 하는 의혹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문제는 박원순 딸이 박다인이가 하는 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때 유서 같은 말을 남기고 나갔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됐고 그때 연락이 두절지어서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와전된 얘기입니다. 어떤 네티즌 말에 의하면 왠지 불안하다. 혹시 나에게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워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게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통화가 아니고 딸과 통화한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제가 틀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주장은 주장입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면 그렇다면 경찰은 통화 내역을 공개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경찰은 의혹을 부풀리는 공간입니까? 당신들이 뭐하는 친구들입니까? 빨리 까발리길 바랍니다.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당신들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박원순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직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박원순이 유튜브 채널이 사라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비공개로 처리됐는데 이것도 웃깁니다. 사망이 확인도 되기 전에 숨김 처리가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 충분합니다. 자살하러 간다고 해서 그간에 자신의 기록일 수 있는 것을 모두 삭제하거나 가리고 갑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 의문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CCTV에 나타난 박원순의 걷는 동영상 모습도 저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 봄직하다고 봅니다. 그 걸음걸이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죽으러 가는 사람의 어깨 축 처지고 너덜너덜 털레털레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단판을 짓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의 모습처럼 주먹을 꽉 쥐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보시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자살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 요시 한번 해보겠어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의 방송에 중요한 추론이 들어갑니다. 당시 박원순이는 대체 누구와 단판을 지으러 가는 길이었을까?
지금까지 추론이 맞다면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단판에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내지는 정치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점심 약속을 빙자한 단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박원순이가 불쑥 약속이 만들어질 장소에 나갔을 정도라면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이 하고 미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미투라고 하는 거는 박원순의 단판 상대편에서 그저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큰 것은 그린벨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를 할래 안 할래라고 누군가 박원순이한테 욱박질렀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럼 누구랑 남판했을까? 더욱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추정은 그동안 서초구 부근의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서 서로 의견을 달리했던 이낙연, 이해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해제를 요청해 왔으니까, 해제를 강요를 해왔으니까 거기하고 의견이 달리고 있는 박원순은 절대 안 된다라고 고수를 하면서 의견이 달랐으니까 박원순이 단판을 지러 간다면 문재인이 왔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이낙연, 이해찬 혹은 그 사람이 신뢰하는 제3의 인물일 수 있다. 이 자들이 미투권도 알고 있고 욱박지르면서 그걸 무기로 당신 그린벨트 해제하란 말이야 라고 공갈 협박을 할 수 있다. 그게 수틀려서 혹시 자살을 빙자한 타살로 간 게 아닐까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추론입니다. 추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제가 이런 추정을 하는 근거를 또다시 밝히겠습니다만 아직은 추론이라고밖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게 무슨 헛공상을 한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힌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린벨트를 둘러싸고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당대표, 차기 대권주자, 현직 대통령 등과 싸우는 과정에서 미투가 튀어나오면서 이게 불씨가 돼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타살로 연결되고 자살로 위장해서 그날 발표가 됐을 가능성, 그래서 119도 아니고 명성특수라는 차량으로 했을 가능성, 그래서 그 전에 나갈 때는 그렇게 비교적 당당하게 요시 한번 해보자 하는 태도로 갔을 가능성 맞아떨어집니다. 유서를 쓸 리가 없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대필 유서가 됐을 가능성, 저는 그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공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 수사라는 게 뭡니까? 경찰 수사라는 게 뭡니까? 사망 시간으로부터 근접해서 만난 사람들이나 통화한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견 대립이 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낙연, 이해찬,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섣부르게 마치 쫓기는 놈처럼 단정하듯이 자살로 확정을 하고 풀검하지도 않고 핸드폰 수사도 가로막고 덮으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구린구석이 많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게 사실, 제 추정이 사실이라고 치자면 현대 정치사에서, 건국일의 현대 정치사에서 있어 본 일이 없는 종류의 추악한 사건, 대형 정치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현직 대통령이 껴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두세 명이 껴 있습니다. 박원순, 이낙연,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당대표까지 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는 할리우드에서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우리는 끝까지 신문 따위, 조중동 따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좀 더 냉철한 자세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투로 박원순이를 매장시키고 시장직을 박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려오고 밑으로 스스로 흐지부지 가려버리고 나면은 혹시 또 시장 후보를 낼 수 있고 지네들이 서울시 권력을 갖고 놀 수 있다고 보고 박원순을 죽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린벨트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런 장난을, 초대형 장난을 쳤을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뒤통수를 잡고 있으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빨리 진정시켜야겠다고 하는 다급함, 이런 것들이 이번 사고를 만들어낸 멀고 가까운 원인들이 아닌가 하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이를 죽여서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랑 가장 극심하게 대립을 했던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그린벨트 문제가 역시 큰데, 이 문제는 다음번 방송에서 별도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중국 자본이 대거 그린벨트로 들어와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을 흔들고 돈도 빼나가고 이 나라 권력까지도 장난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인데, 이 문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박원순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다, 타살 의혹이 점점 짙어진다 하는 대목만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